안녕하세요. 나사연입니다. 창밖에 낙엽이 지는 소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데 우리 마음속에 멈춰버린 어떤 순간들은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곤 하죠.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순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탱하는 삶의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어느 따뜻한 밥 한 끼에 담긴 깊고 푸른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경기도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김진희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자리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닮은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지난주 점심이었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함께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읍내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돼지국밥집을 찾아갔어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씨였거든요. 역시 맛집은 맛집인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희도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가게 앞간이 의자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오늘따라 이 집 국밥이 유난히 당기네라며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막가게로 들어서려는데 등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안 낸다는 것도 아니고 밥 한 그릇 먹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요? 돌아보니 저희 바로 뒤에 서 계시던 허리가 조금 굽은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젊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자리가 좁아서 1인 손님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2인 이상부터 가능하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어졌습니다. 손에 쥔 작은 손가방을 꽉 쥔 채 목소리를 높이셨죠. 뭐? 2인? 내가 지금 사람 하나를 어디서 데려오란 말이요. 이보시오 젊은이. 나도 이 집 국밥 먹으려고 한참을 기다렸어. 늙은이 혼자 왔다고 이리 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음식 내오라니까. 억척스럽게 항의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서러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고 젊은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규칙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의 옷소매만 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그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밥 생각에 들떠있던 남편이 갑자기 표정을 굳힌 채 조용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또 무슨 시비라도 붙을까 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할머니의 팔을 붙잡거나 직원에게 따져 묻는 대신 그저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르신, 혹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같이 식사하시지요. 저희도 방금 들어가려던 참입니다. 너무도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물론이고 직원과 저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그저 엷은 미소를 띤 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희도 둘입니다. 어르신 오시면 딱 좋겠네요. 자리도 금방 날 것 같습니다. 직원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일행이셨어요? 그럼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며 황급히 길을 텄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어라 따지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이미 온 시선이 집중된 것이 민망하셨는지 혹은 정말 배가 고프셨는지 마지못해 저희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구석진 4인용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고 할머니는 맞은편에 꿋꿋이 앉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대로 서먹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듯 입을 꾹 다물고 창밖만 내다보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묵묵히 수저를 놓고 물을 따랐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순대국밥이 맛있습니다. 그걸로 2개 그리고 어르신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습니다.
아무거나 주쇼. 제일 뜨끈한 걸로. 결국 저희는 똑같은 국밥 3그릇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당 안에 왁자지껄한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습니다. 저는 괜히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평소에 장난기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지 슬퍼 보였습니다. 이윽고 뚝배기에서 김이 펄펄 나는 국밥 3그릇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저희를 한번 힐끗 보시더니 이내 국밥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화가 나셨는지 정말 허겁지겁 국물을 떠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을 한술 크게 뜨시던 할머니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굵은 눈물방울이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내어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연신 국밥을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국밥을 삼키는 건지 눈물을 삼키는 건지 모를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르신 하고 불렀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그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눈물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실 때까지 저희도 묵묵히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국밥은 왜 그리 뜨겁고 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가 거의 그릇을 비우셨을 무렵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지갑을 꺼낼 틈도 주지 않고 계산대로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남편이 사라진 계산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곧 남편이 돌아왔고 저희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도 저희를 따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가게 앞에서 할머니는 쭈뼛거리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옷자락을 매만지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끝맺지 못하셨습니다. 고맙이라는 단 2글자만 겨우 뱉으시고는 다시 와락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왜 그랬어요? 꼭 우는 사람처럼 보였어. 남편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 우는 게 낯설지가 않아서. 사연을 보내주신 진희님, 그리고 오늘의 사연 애청자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남편은 고아입니다. 남편은 어릴 적 고아원의 차가운 방바닥과 원장의 매질 그리고 형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10살 남짓한 나이에 무작정 그곳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길거리를 헤매던 남편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도착한 곳이 시장. 골목의 허름한 시래기 국밥집 앞이었다고 합니다. 가게 앞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뿌연 김과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가게 안을 엠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놈의 새끼가 거기서 알짱거려. 당장 안 꺼져. 재수 없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쟁이 할머니라고 불리던 그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 도망치려는데 이미 굶주림에 지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한 남편에게 욕쟁이 할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A18. 재수없게 울긴 왜 울어. 꼴보기 싫으니 들어와. 할머니는 남편의 멱살을 잡다시피 일으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남편을 던지듯 앉히고는 방금 끓인 뜨끈한 시래기 국밥 한 그릇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처먹어. 그리고 다신 여기 오지 마. 남편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욕은 거칠었지만 그 국밥 한 그릇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후로 갈 곳이 없어 매일같이 그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저 새끼 또 왔네. 재수 없는 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 청소를 시키고 끓는 가마솥 옆에서 불을 떼게 하며 잠은 가게 한쪽의 작은 쪽방에서 자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욕쟁이 할머니와 어쩌다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할머니를 무서워하고 피했지만 남편에게만큼은 달랐습니다. 매일 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남편이 맞고 들어온 날에는 말없이 달걀 프라이를 2개씩 붙여주었고 추운 겨울에는 당신이 덮던 솜니부를 남편에게 덮어주고 당신은 얇은 담요를 덮고 주무셨답니다. 남편에게 그 할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얼른 커서 돈을 벌어 할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군대에 갔고 늠름한 모습으로 전역하던 날. 남편은 전역증을 품에 안고 한달음에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남편을 맞으러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쪽방에 위태롭게 누워 계셨죠. 할머니는 남편이 군대에 간 사이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욕이 아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강아지. 다 컸네. 이제 욕 안 해도 되게. 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드리고 싶었던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한 채로요. 그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다 거절당하고 서럽게 항의하던 그 할머니에게서 남편은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그 욕쟁이 할머니를 보았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혼자라는 이유로 밥 한 끼를 거부당하는 그 모습에서 세상의 모든 차가운 시선과 맞서 싸우며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억척스러운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던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국밥을 삼키던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어쩌면 평생 제대로 된 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온갖 서러움을 홀로 삼키며 살아오셨을 자신의 할머니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눈물을 보았던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왜 우셨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나는 몰라. 하지만 내가 할머니에게 갚지 못한 그 밥 한 끼를 그분께라도 꼭 대접하고 싶었어.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일부러 그 국밥집 앞을 빙 둘러서 지나갑니다. 혹시나 그날의 할머니가 다시 그곳을 찾으실까봐 혹시나 또 혼자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계시진 않을까봐 남편은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길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매일같이 그 식당 앞을 서성입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낯설지 않다고 했던 남편. 아마도 그 눈물은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남편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혹은 남편이 할머니에게 미처 갚지 못했던 따뜻한 고맙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진혜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김진혜님 그리고 남편분.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그날 세 분이 함께 나눈 국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었던 서러움의 눈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그리워한 이에 대한 속죄의 눈물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그 두 마음을 지켜보는 따뜻한 위로였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쟁이 할머니를 만납니다.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었던 사람, 세상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낯선 이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이겠지요. 남편분께서 매일 그 식당 앞을 서성이시는 마음,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날의 따뜻했던 마음을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두 분의 꽃집에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라 이렇듯 잊히지 않는 밥 한 끼, 따뜻한 눈빛, 그리고 다 전하지 못한 고맙이라는 두 글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나사연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